스티커 자체가 이제 앱 바로가기처럼 작동을 한다.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이 새로 생겼는데 글래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아쉽네요. 지문 인식 효과가 새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볼티입니다. 오늘은 바로 원UI 8 대응 버전에 올라오고 있는 굴락입니다. 굴락이 항상 새로운 원UI의 베타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 중인 앱과 개발 중인 앱이 나눠지거든요. 원UI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베타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이제 완성이 돼서 배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7월 15일부터 원UI 8에서 지원되지 않던 퀵스타, 네비스타, 멀티스타, 홈업, 노티스타까지 총 5가지 앱이 추가로 원UI 8에 대응이 되게 됐는데요. 원UI 8 굴락으로 오면서 이렇게 굴락 테라스에 원UI 8과 함께 새로워진 굴락에 대한 소식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굴락들의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메인 UI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홈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DIY 홈 스크린이 살짝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DIY 홈이라고 텍스트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원UI 8으로 대응되면서 집 모양 아이콘 안에다가 수정 모양 연필 아이콘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콘 옆에 DIY라고 딱 써있죠. 너무 단순했던 것보다 아이콘 느낌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눌러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하단 툴바도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스티커 추가가 단색의 스티커 아이콘에다가 플러스가 붙어있던 건데 지금은 스티커가 컬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플러스 아이콘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단 툴바 자체가 배경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툴바에 있는 기능 아이콘이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플로팅 툴바라고 하는 요 플로팅 되는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내가 커스텀한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플로팅 툴바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절 조이스틱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번씩 터치하면 거의 픽셀, 1픽셀 단위로 조절이 되는 것 같고요. 길게 누르면은 쭉 또 올라갑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이템을 배치했다고 해서 요거를 잠그는 기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플로팅 툴바에 조이스틱 단계를 넘어서 한 번 더 터치하게 되면은 설정 관련 플로팅 툴바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자물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 위치에 그대로 잠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대하는 것도 안 되고요. 위치 이동도 안 되고요. 조이스틱을 눌러도 이동이 되지 않고 반전만 가능하고 이제 색깔 조절 정도만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DIY 홈에서 아이템들 배치를 막 해놨는데 기존에는 딴 거 움직이려다가 이렇게 잘못 터치해서 삐끗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확실히 이 잠금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좋습니다. 잠금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플로팅 툴바에서 설정으로 넘어가셔갖고 자물쇠 잠금 해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템 그룹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했을 때 그룹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확대도 되고 회전도 동일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되긴 했는데 이게 아예 그룹으로 묶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템들을 아예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요 툴바에서는 묶여있는 체인 요 아이콘 있죠?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플로팅 툴바에서 요 우측 상단에 있는 그룹화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그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룹화 해제 아이콘도 항상 밑에 플로팅이 돼서 뜨고 있고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아이템들 사이의 간격까지 유지해 가면서 확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여기다가 내 맘대로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룹화로 묶어주면은 얘네를 한꺼번에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커 액션 기능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 스티커를 한번 터치하시고 맨 왼쪽 툴바 메뉴를 보시면은 원래는 스티커에 색깔 입히는 것만 가능했던 그런 메뉴였는데 이제 앱 실행과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눌렀을 때 앱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 스티커가 눌려졌을 때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애니메이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은 이렇게 어트랙티브라고 하는 약간 뒤에서 튕겨져 나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쉐이크는 그냥 좌우로 수평으로 흔들리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를 가게 되면은 약간 오른쪽에서부터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운스는 상하로 약간 튕겨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업은 들어 누워있다가 정말 벌떡 일어나네요. 그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클릭은 살짝 안으로 스케일이 줄었다가 튕겨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앱 실행을 또 한번 눌러볼게요. 스티커 액션으로 실행된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유튜브 뮤직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눌렀을 때 바로 유튜브 뮤직이 실행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이렇게 스티커 뒤에 숨겨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스티커 뒤에가 어차피 앱이 터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숨겨서 썼었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아예 숨길 필요 없이 스티커 자체가 이제 앱 바로가기처럼 작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뮤직이 바로 재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원래는 앱 실행하고 나서 홈으로 돌아갈 때 앱 아이콘이 먼저 들어갔다가 스티커가 다시 한번 덮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스티커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앱 아이콘이 아예 안 보이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다 보니까 DIY 홈을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홈 화면 꾸미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홈업에서 개선된 기능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있어요.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만 있었는데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과 블러 애니메이션 튜닝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히 블러 애니메이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에서 고급 튜닝에 배경화면 좀 밑에 가보면은 블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블러를 킬지 끌지 요거 정도만 커스텀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새로워진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에서 고급 튜닝으로 와도 배경화면 쪽에 블러 온오프가 없습니다. 이게 아예 따로 빠져나와서 블러 애니메이션 튜닝으로 간 거거든요. 블러가 원래는 온오프만 지원되던 게 이제 아이콘에다가 블러를 먹을지 말지, 그 다음에 배경화면에 블러를 먹을지 말지, 둘 다 먹을지 말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블러 강도도 얇은, 보통, 두꺼운으로 3단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원래는 블러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해도 블러가 들어갈 때 색깔 변화는 없었거든요. 배경 색깔 그대로 지금 블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블러가 들어갈 때 원래는 이게 푸르딩딩한 하늘색인데 약간 색이 어두워지고 녹색기가 도는 그런 색깔로 변하거든요. 색 영역에 뭐가 안 맞나 봐요. 블러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배경화면 색조가 확 바뀌기 때문에 블러가 들어간 것 자체는 저는 너무 좋은데 이 색깔 바뀌는 것 때문에 눈에 그게 더 거슬려서 그냥 블러를 끄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어쨌든 업데이트를 통해서 색감 변화가 없도록 색 영역에 조금 맞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이 새로 생겼는데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 튜닝에 이미 앱 실행 관련된 게 있죠. 아이콘 움직임, 아이콘 스케일, 아이콘 추적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앱 실행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앱 셋업에서 실행할 때 이런 식으로 꼭 홈화면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앱이 실행될 때 그 애니메이션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여기도 지금 간단한 튜닝이라고 해갖고 약간 속도계처럼 이런 식의 튜닝이 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느림, 속도 0으로 해놓고 보여드리면은 거의 주토피아 그 나무늘보 친구처럼 정말 느리게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느리게 열리는데도 프레임 드랍이 하나도 없는 게 원 UI가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는 좀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됐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완전 정중앙 지금 속도 50으로 해놨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기본값보단 조금 느려요. 앱 실행 애니메이션 튜닝도 끈 상태로 정말 원 UI 8의 순정 앱 실행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요 정도 속도입니다. 살짝 속도감이 있죠. 속도 50으로 해놓고 보여드리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느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름, 속도 99 이걸로 세팅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냥 누르자마자 열려요. 아주 빠릿빠릿한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99로 놓고 쓰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3 정도가 딱 적당한 느낌이었어요. 기본보다는 살짝 느리면서 여유로운 느낌은 한층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튜닝에서 63 정도가 맞았던 것 같고요. 얘도 이제 고급 튜닝으로 가서 상세 설정 가면은 윈도우 위치, 시간과 보관기 커스텀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투명도도 시간과 보관기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투명도는 진행 범위를 아예 잡을 수가 있어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이런 것도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 또한 보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공유율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경화면도 스케일, 시간, 보관기 이게 있는데 약간 홈 제스처 튜닝의 배경화면과 겹치거든요. 살짝 스케일, 시간, 보관기 앱 실행에서도 스케일, 시간, 보관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둘 다 켰을 때 요거 때문인지 원 UI 7 때 썼던 세팅을 그대로 다시 불러와서 원 UI 8에서 쓰게 되면은 뭔가 약간 애니메이션이 그때보다는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새롭게 조금 또 튜닝 값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홈화면도 스케일, 세로 이동, 시간, 보관기가 있는데 이게 홈 제스처 애니메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홈화면 스케일, 세로 이동, 시간, 보관기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홈화면 애니메이션과 앱 실행 애니메이션의 이 튜닝 값, 배경화면과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애니메이션 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홈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기본 동작 및 스타일 맨 첫 번째 메뉴에 홈화면에서 설정 팝업 사용 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이걸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원래는 홈업을 사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눌렀을 때 이 화면에서 딱히 홈업에 대한 설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정 옆에 홈업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홈업에 있는 메뉴들을 팝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인디케이터 숨기기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걸 키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하단 중앙에 있는 홈화면 페이지 인디케이터가 있는 건데 그걸 없애서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홈화면 배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로 가게 되면은 이 하단 독 즐겨찾기를 표시할지 말지 이것도 쓸 수가 있고 앱 아이콘 세팅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기능이 이 하단으로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더 편리하게 홈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앱스 화면에서도 여기 검색바 우측에 있는 점사기를 눌렀을 때 원래는 정렬과 설정만 뜨는데 홈업까지 밑에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업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가로 스크롤 사용이라는 게 떴잖아요. 이걸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로 스크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UI 7 때부터도 직접 설정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로 스크롤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UI 7부터는 가나다순 정렬을 했을 때 이게 세로 스크롤만 되게끔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베타 영상을 통해서 이거 가로 스크롤 좀 넣어달라 계속 말을 했었는데 끝끝내 안 넣어주다가 드디어 홈업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아까 그 홈업 팝업창을 들어가서 가로 스크롤을 누르게 되면은 가나다 순이지만 가로 스크롤로 앱서랍 화면을 드디어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말이죠. 원UI 7 베타 때부터 거의 한 반년 넘게 지금 이 가나다 순을 세로 스크롤로 썼다 보니까 세로 스크롤이 더 편해요. 그렇게 넣어달라고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정작 넣어놓고 나니까 세로 스크롤이 더 편하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제가 봐도 별로긴 한데 다시 또 가로 스크롤에 적응을 하면은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냥 세로 스크롤로 쓸 것 같아요. 홈업에서 드디어 마지막 변경점이죠. 엣지 패널에서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선택된 뷰 타입을 사용하여 앱 화면에서 열기 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앱을 터치하면은 전체 화면으로만 바로 열렸던 거고 여기서 앱을 이렇게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팝업으로 열지 분할로 열지 이런 걸 이제 고를 수가 있었던 거다 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터치만 했을 때 분할 화면을 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터치하면은 바로 분할 화면이 되는 거고 팝업으로 누르고 나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팝업으로 딱 열리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멀티태스킹 용도로 엣지 패널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조금 더 간편하게 멀티 윈도우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홈업에 대한 변경점 소개가 끝났거든요. 사실 홈업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앱별로 거의 하나 두 개 정도의 변경점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자, 이번에는 테마파크로 가겠습니다. 아이콘으로 갔을 때 새로 만들기 눌러서 보여드리면은 아이콘 팩이 있잖아요. 여기서 세팅하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필름 그레인, 듀오톤, 유리, 그라데이션이 새로 생겼는데 먼저 필름 그레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노이즈를 쫙 최대로 올려볼게요. 그럼 노이즈 50까지 가는데 지금 딱 보셔도 필름 그레인 효과가 많이 들어가서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듀오톤입니다. 그림자 영역 따로, 하이라이트 영역 따로 이렇게 해서 컬러 필터를 입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네이비랑 옐로우로 되어 있거든요. 제 채널 컬러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듀오톤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듀오톤도 한번 아이콘 팩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유리인데요. 사실 유리 아이콘 하면은 요새 가장 떠오르는 게 iOS 26의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 그 아이콘을 떠올리실 텐데 그거랑은 완전 딴판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심하게 약간 엇갈릴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의 3D 효과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광원을 쭉 올리고 엣지를 좀 강하게 주고 이러면은 정말 파워포인트에서 쓰는 그 3D 효과 느낌이 살짝 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 아이콘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리처럼 아이콘 배경은 없애고 아이콘의 요 요소만 남아있는 건데 배경을 그라데이션을 바꿔준다 라는 거거든요. 제 채널 컬러랑 아주 똑같은 건 아니긴 한데 이런 느낌을 한번 지금 저장을 해볼게요. 먼저 필름 그레인부터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시크한 배경화면, 흑백 배경화면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나름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필름 그레인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트레이가 안 먹는 아이콘들이 가끔 있네요. 요새 시크하다는 표현 잘 안 쓰나요? 왜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밈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엔 듀오톤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요런 느낌. 듀오톤은 굉장히 적절한 걸 쓰지 않으면은 눈 아픈 효과 같아요. 좀 그렇다.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안 쓸 것 같고 대망의 글래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글래스. 이게 배경이 안 날아가는 앱이 훨씬 많구나. 그 다음에 배경이 날아간 앱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효과로는 글래스 효과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냥 투명 아이콘 같은 느낌이고 아이콘 배경에 블루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글래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메일은 그냥 앱 아이콘이 사라졌거든요. 심지어 생각보다 더 아쉽네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도 한번 적용시켜 볼 건데 아까랑은 또 다르네. 이게 투명한 안 먹어도 그레디언트는 웬만한 애들이 다 먹네요. 지금 플릭이나 요 몇 가지 안 먹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배달의 민족의 아이콘 사라진 거 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웃긴 것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마파크에서 앱 아이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엔 락스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문 인식 효과가 새로 생겼어요. 원래는 지문 인식 관련 애니메이션은 따로 커스텀이 안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 효과고요. 그 다음에 유령, 물결, 스파클 그리고 새로운 동시문 효과 이렇게 4가지가 추가로 업데이트가 된 건데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유령 효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금 해제를 AOD 상태에서 바로 했을 때 유령들하고 별 모양 아이콘들이 나왔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귀엽긴 합니다. 귀엽긴 한데 이모지를 조금 커스텀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요 물결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좀 역동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데 밝은 화면으로 오게 되면 눈에 잘 안 띕니다. 이게 그림자
그린자가 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흰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배경에서는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만 살짝 그림자를 더 넣어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클 효과로 가볼게요. AOD에서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약간 옛날 인피니티 AOD도 떠오르기도 하고 꽤 예쁜데 얘 또한 밝은 배경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도 이렇게 얘도 흰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배경화면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긴 하기 때문에 밝은 배경, 흰색 배경에서도 잘 보이게끔 조금 더 뭔가 수정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심원 효과인데요. 기본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심플한 그런 느낌이고 얘도 밝은 화면에서 안 보입니다. 추가된 애니메이션들이 다 그림자 효과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밝은 화면에서 잘 안 보인다는 게 조금 제가 느낀 단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인식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을 놓고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핸들 추가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핸들 추가를 하나, 2개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메인 핸들은 파란색이고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지금 새로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보조 핸들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스와이프했을 때는 화면 캡처로 작동하는 게 기본값이고요. 아래쪽에서는 작업 전환기 팝업을 띄우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제스처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 크기, 위치 같은 경우에도 조절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제스처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조 핸들 추가로 2개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급 설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시스템 뒤로가기 제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핸들 범위에서는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작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 핸들 바깥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제스처로서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원UI 8에 대응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존재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갤럭시 투 쉐어라고 이런 식으로 갤럭시 설정값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유 앱이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단순히 드랍십을 통한 공유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여기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뭐 홈업 설정을 공유한다고 해볼게요. 다음을 누르고 여기 이제 대표 화면을 만드는 화면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다 새로 추가된 템플릿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식의 굴락, 갤럭시 투 쉐어 이런 게 있고 대표 이미지를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수정도 가능합니다. 볼트 이런 식으로 넣고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텍스트 수정도 가능한 거고요. 텍스트를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추가하면서 배경도 넣을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편집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 내가 어떤 굴락의 설정을 공유하는지 그거에 대한 스티커도 추가할 수가 있네요. 요거 좋은데요? 펜으로 또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완료된 굴락들의 새로운 변경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확실히 이 정도면 원UI 8 정식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긴 합니다. 베타 3차도 6월 30날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지 거진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원UI 8 정식도 이제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원UI 8 정식이든 남아있는 굴락들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든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